네, 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국어 시간입니다. 우리 2단원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선생님이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시간에는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을 찾아봤습니다.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을 찾아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글쓴이가 전하려는 마음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제 표현하는 이제 표현을 찾아봤잖아요. 그런 표현에는 뭐 있었어요? 뭐 미안해, 고마워, 쑥스러워 이런 게 있었어요. 부끄럽다. 그리고 전하려는 마음을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편지글에 그런 전하려는 마음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편지를 쓰면서 느껴지는 선생님이 이런 걸 우리 그 교과서에서 김하영 선생님이 뭐 도자기를 만드는 걸 옆에서 도와주셨다. 그래서 뭐 고맙다 이런 식으로 글쓴이가 전하려는 마음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이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어야 될 글이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 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이 뭐 하셨던 선생님인지 아시나요? 안창호 선생님. 잘 모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세워진 이후 활동이 부쩍 늘었다. 뜻을 함께할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모이고 말이야. 하지만 논쟁은 군자금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구나. 독립군을 양성하고 무기를 갖추기 위해선 꼭 필요한 일이거늘 마음이 바쁘구나. 저희 미주 지역에 사는 한인들이 조금씩 모은 돈입니다. 얼마 안 되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써주십시오. 다들 고되게 일하여 어렵게 사는 것을 아는데 이렇게 독립운동 자금을 내어주다니. 한인들의 피땀으로 마련된 이 자금을 무사히 전달해야 한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리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네, 잘 봤죠?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알겠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불과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 지배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그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한국은 일본이 이제 지배를 했기 때문에 한국 안에서 뭔가 이제 군사 활동이라든지 군사를 기르는 이런 게 하기가 힘들어져서 주로 중국 쪽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중국에서는 일본의 눈을 피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뭐 군대도 양성하려고 노력했고 아까도 봤지만 군자금 이런 걸 모으려고 했습니다. 조선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에서 이제 일제한테 지배받던 일제강점기,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분명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보통 일본에 이렇게 협력적인 관계가 돼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운동가에게 자금을 줬을까요? 돈을 줄 확률이 거의 떨어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미국에서 우리 이제 옛날에 그 사탕수수 하와이에 가서 사탕수수 밭에서 막 일했던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그 일해서 그 얼마 받지도 않았던 그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제 군 자금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열심히 했다면 아예 일본의 지배를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우리나라가 만약에 좋지 않은 상황에 빠지게 되면 결국 피해를 받는 건 누구다? 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제 마음을 글로 써서 전해본 경험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을 글로 써서 전해본 경험이 있나요? 선생님은 있습니다. 선생님은 편지를 이용해서요,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다. 편지로.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전했냐면요,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의 개인적 얘기인데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중학교 시절이 있었겠죠. 당연히. 선생님이 중학교 시절인데요. 중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좀 집에, 그러니까 선생님의 이제, 선생님을 보호해 주시는 이제 보호자, 부모님에게 약간 좀 그러니까 반항이 뭔지 알죠? 약간 대든 적이 있었습니다. 대든 적. 그래서 이 대든 적이 있었는데요. 선생님 중학교 시절에는 이제 시험을 봤단 말이야.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한 학기에 두 번 시험을 봤어. 1학기에 중간에 보는 시험 한 번, 기말에 한 번,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는 시험 한 번, 말쯤에 보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봤는데요. 선생님이 한창 대들 때였어요. 부모님에게. 대들다 보니까 시험도 당연히 못 봤어요. 시험도 못 봤고요. 그게 아마 기말고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였는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못 받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마음을 전하는 글을 편지로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이 한창 대들었는데요. 결국에는 선생님이 이제 기말고사 시험까지 이렇게 잘 못 보다 보니까 선생님 스스로 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정말 대들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했고 내가 왜 이렇게 대들었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적었습니다. 편지에 떤 일에 마음을 적었냐면요. 선생님이 대든 거, 선생님이 약간 반항한 거에 대해서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마음을 전했냐면요. 사실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 혹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송한 마음. 선생님이 반성을 좀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안한 일을 한다면요, 이렇게 반성을 좀 잘해요.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어쨌든 반성을 해서 이 마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요, 선생님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선생님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바꾸자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친구가 우리가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숙제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학교 수업 시간에 이거 푸세요 라고 할 때 이제 숙제를 도와준 일에 대해서 마음을 전했죠. 그래서 어떤 마음을 전했나요? 주로 여러분들은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표현했죠? 정말 고마워, 넌 참 착한 친구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친구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해보세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1분 시간 줄 테니까요. 한번 적어봅니다. 시작.
네, 다 적었죠? 자, 그러면 이제 한쪽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를 볼 건데요. 선생님이 교과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안창호 선생이 아들에게 쓴 편지를 읽어보자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편지를 읽으면서 편지를 읽기 전에 한번 우리 그래도 편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물음에 참여할 그러니까 물음에 이제 선생님이 확인해 볼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창호 선생이 어디에 있을 때 쓴 편지인가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어떤 책을 읽으라고 했나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랑 내용을 읽을 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자, 준비됐나요? 선생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필립,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보았다. 네가 넘어져 팔을 다쳤다는 소식이 들어 있어 매우 걱정이 되는구나. 팔이 낫거들랑 내게 바로 알려라. 한 학년 올라가게 된 것을 축하한다. 아버지는 무척 기쁘구나. 나는 이곳에 편안히 잘 있다. 미국 국회의원들이 동양에 온다고 해 홍콩으로 왔다만 그들이 이곳에 들르지 않아 만나지는 못했단다. 나는 곧 상하이로 돌아갈 거란다. 내 아들 필립아, 키가 크고 몸이 커지는 만큼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한단다. 네가 어리고 몸이 작았을 때보다 더욱더 힘써야 하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네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구나. 너는 워낙 남을 속이지 않는 진실한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 되기도 쉬울 거란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진실하고 깨끗해야 해. 또 좋은 친구를 가려 사귀어야 한단다. 그게 좋은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지. 더욱 부지런해져라. 어려운 일도 열심히 견디거라. 책은 부지런히 보고 있니? 아무 책이나 읽지 말고 좋은 책을 골라 꾸준히 읽어라. 좋은 책을 가려 보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이란다.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책을 읽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책은 두 종류를 택하렴. 첫째는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 본받을 수 있는 책이고, 둘째는 너의 공부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한 책이다. 또 우리 글과 책을 잘 읽혀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 말을 따라 주겠지. 너를 믿는다. 1920년 8월 3일 홍콩에서 아버지가. 자,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아들을 향해서 쓴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3번에 1, 2, 3번을 이제 적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시간 이번 거는 그래도 좀 줄게요. 2분 줄게요. 2분. 네, 시작합니다.
네, 2분 다 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음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할게요. 안창호 선생이 어디에 있을 때 쓴 편지인가요? 홍콩에 있을 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홍콩에 있었는데요. 근데 못 만났다고 했어요. 미국의 의원들을. 그러니까 미국의 의원들을 자꾸 만난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독립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나라를 만났는데요. 네, 결국에 못 만났다고 했습니다. 여기. 아버지는 홍콩으로 왔다만 그들이 이곳에 들르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구나. 홍콩에 있을 때입니다. 자, 그 다음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진실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실하고 깨끗해야 한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진실하고 깨끗해야 해. 그 다음 어떤 책을 읽으라고 했나요? 자,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어 본받을 수 있는 책, 공부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한 책. 쌤 이것도 줄 쳐줄게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와있어. 책은 두 종류를 택하렴. 첫째,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있어 본받을 수 있는 책. 둘째, 너의 공부에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한 책. 자, 적어봅니다. 네. 자, 적어봤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 이제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엔 네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